정말 최근에 가장 무섭다고 느꼈던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왜 가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문득 뒤에서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 분명 무슨 존재가 있다. 라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종종 많이 느끼거든요. 종종 많이가 좀 웃긴 말이긴 한데 그런 걸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뒤를 확 돌아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래요. 왠 줄 아세요? 귀신은 우리 바로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정수리 위에 있대요.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고 쫓아오는 것 같았을 때 뒤를 돌아보면 없는 게 당연하고 우리 정수리 위에 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때 위를 봐야 된대요. 위를. 떠있대. 날 쳐다보고 있대. 나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운전하고 갈 때도 마찬가지래요. 우리 밤중에 운전하면 꽤 무섭잖아요. 혼자 운전할 때. 전 되게 좀 무서워하거든요. 분명히 뒷자리에 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단 말이야.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죠. 백미러를 봐도 없고. 근데 그때는 차 천장에 붙어 있는 거래요. 천장에 붙어서 쳐다보고 있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수리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랑 뒤에서 보고 있는 거랑 느끼는 게 비슷하대. 그래서 착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예전에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친구 부모님이 오셨는데 친구네 엄마 뒤에 누가 쫓아왔길래 누구지? 이랬는데 그 친구네 엄마가 이제 언니가 쳐다보니까 뒤에 뭐 있니? 하면서 뒤를 돌아보셨는데 그게 친구네 엄마 어깨를 짚고 물구나무를 서더래요. 여러분 이거 안 보이시죠? 소름이 와 진짜 무섭다. 그래서 진짜예요. 여러분들 뒤에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고 느꼈을 때 그냥 진짜 도망치던가 정말로 보고 싶으면은 위를 보세요. 위에 있습니다. 나 그 얘기도 참 무서웠었는데 연예인 귀신 이야기도 뭐 지어낸 이야기도 많겠지만 정말 실감나고 무서웠던 이야기죠. 데프콘님 사연 그게 진짜 무서웠어. 비 엄청 내리는 날 약간 시골길 같은 데를 달리고 있었는데 차에 여자 후배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거기 인적이 드문 곳인데 여자가 우산을 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옆을 지나가면서 저 여자 태워줘야 되나? 하는데 기분이 좀 쎄해가지고 지나쳐서 갔다는 거죠. 가고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그 여자가 공중에 붕 떠가지고 차를 이렇게 쫓아서 날아오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여자 후배랑 같이 본 거야.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그 여자 후배를 집에 내려주고 데프콘은 이제 자기 집으로 왔대요. 주차장에 딱 서가지고 시동 끄고 내리려고 하는데 뒷좌석에 타 있었대 그 여자가. 그래서 기절했대요. 그것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길을 걷다가 지나치면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귀신들이 의외로 막 숨어있다가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 건 영화에서나 많이 나오지 실제로 귀신들은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사람 속에 섞여 들어가서 살고 있대요. 아직 승천을 못한 이 귀신들은 살아생전의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냥 군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생활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백화점을 가거나 우리가 마주치는 것들 그 속에는 있다는 거야. 우리가 바쁘거나 어디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이상한 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 문지방 베개에만 누워있으면 할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뭐라고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문지방, 그러니까 문이라는 게 의미가 좀 남다르잖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계와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란 말이죠. 그래서 문지방에 머리를 대면은 귀신이 붙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할머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귀신 들린 그 집에서 살았을 때 귀신들이 통하는 통로였어요. 우리 집이. 그래서 한 번도 같은 귀신을 본 적이 없어. 매번 볼 때마다 다른 귀신. 그러니까 보통 지방령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귀신 한 귀신을 계속 보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볼 때마다 다른 귀신이야.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그 집에서 많은 행렬들이 우리 집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다른 그 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그 호수로 들어가는 그 집이 무당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귀신들이 드나드는 통로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다른 귀신을 봤던 거고. 그리고 귀신들이 공연장, 뭐 지하에 있는 노래방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화려하고 시끄러운 걸 좋아해서. 그래서 무당들이 방울 막 하고 하는 그 이유가 귀신들이 시끄러운 거 좋아해서 라는 말도 있습니다. 화려하고 시끄러운 거 좋아하고. 저는 가위도 눌린 적이 없어서 그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만 들어도 무섭긴 하네요. 가위 안 눌리시는 게 제일 좋죠. 저는 가위를 만약에 평생 동안 뭐 1000번을 눌렸다 쳐봐요. 그러면은 998번은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딱 2번 봤지. 가위를 눌릴 때마다 귀신을 본다는 건 이제 뻥인 것 같고 저는 그냥 가위 눌렸을 때 몸이 아직 안 깨어났구나. 정신은 깨어있는데 왜냐면 가위 눌렸을 때 TV에서 뭐가 나오는지 다 들리거든요. 몸만 못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위 눌렸나 보다 그냥 이러고 손가락 끝에 움직이면 깨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귀신을 본 날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그 감정은 아직 잊지를 못하겠어. 나이트클럽의 천장이랑 스피커에 다닥다닥 벌집 마냥 귀신이 붙어있대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스피커에 진짜 많이 붙어있대요. 클럽 좋아하시는 분들 무섭겠다. 왜 그렇게 귀신들은 소리에 민감할까? 주파수랑 관련돼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가끔 우리가 물론 뭐 피곤할 때 귀에서 삐 소리 나잖아요. 우린 그냥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 귀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피곤하지도 않는데 삐 하는 소리가 나는 거는 지금 귀신이 주변에서 나랑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는 거래요. 그 시도를 할 때 삐 소리가 난대. 난 그래서 내 몸이 지금 건강하고 잠도 푹 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삐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소름이 쫙 끼쳐.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극장에 귀신들이 많다.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해준 적 많았는데, 저 옛날에 이제 한창 연기 생활 했었을 때 몸을 좀 가꾸라고 PT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물론 PT도 연예 기획사 요즘에는 계약서를 쓸 때 다 5대 5입니다. 표준 계약서가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기획사에서 준비하는 거 몽땅 다 해주되 좀 몇 대 몇으로 폭리를 취하는 그런 데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거를 막고자 표준 계약서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뭐든지 5대 5야. 아티스트와 회사가 나눠 가지는 게. 대신 경비라고 하죠. 우리가 뭐 촬영장이 뭐 이제 문경 세트장이야. 갈 때까지 나오는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샵에 가가지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다 반반이란 말이야.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지? 나 무서운 얘기 하나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PT. 맞아, PT. 어쨌든 이제 그래서 회사에서 PT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PT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내 PT 쌤이 격투기 선수 그 크루 같은 게 있나 봐요. 어쨌든 거기 소속돼 있는 그 형이었는데, 근데 그 형이 기가 엄청 센데 귀신을 진짜 잘 봐. 귀신을 봐. 자기가 무서운 경험이 몇 안 되지만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게 진짜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은, 그 왜 아파트 방 같은 거 보면 방 안에 베란다 있는 거 아시죠? 쪽 베란다라고 하나? 그 조그맣게 베란다 있고 또 창문 밖으로 있고 한 방 있잖아요. 그 형 방이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방에 이불을 깔고 커튼 치고, 잠에서 깬 건지 가위에 눌린 건지 모르고 이렇게 잠에서 깨서 이렇게 뒤척이고 있었는데, 유리 긁는 소리 있죠. 킥킥킥킥킥킥킥 이런 소리가 계속 나더래. 뭐야 하다가 위에 있는 커튼을 이렇게 딱 걷었는데, 베란다 그 유리 있죠. 베란다 유리에 귀신이 들어오려고 손톱으로 그 형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막 긁고 있었대. 킥킥킥킥킥킥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낮에도 귀신이 많대요. 대낮에 엄마를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신호등 앞에 어떤 여자가 하얀색 원피스에 뭐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입고 있대? 안 더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안 보인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발이 없었대요. 다리가 없었대. 그런 것들.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거, 남들이 보이지 않는 걸 본다는 거는 참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뭔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 사람 있잖아요. 절대 쳐다보면 안 돼. 그 사람 눈 마주치면 안 돼. 사람이 아니래요. 눈이 마주치거나 뭐 말을 걸거나 하면은 싹 달라붙는데. 오늘 얘긴 진짜 무서워요. 진짜요? 그리고 방송국 같은 데 가면 세트장을 지었다가 또 허물었다,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한단 말이죠. 근데 세트장에 니주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맨바닥에 세트를 지으면은 철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밑에 어떤 벽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니주를 세운다고 해요. 기본을, 틀을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방송 세트장 아래에 보면 틈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사람이 기어갈 정도. 거기서 기어다니는 귀신도 있고, 조명 레일이 깔려 있어요. 세트장 보면은 천장에. 그래서 할 때마다 조명을 막 이렇게 세팅하려면 힘들잖아. 그 전자동으로 스위치로 위치를 조정한단 말이죠, 조명을. 그래서 위에 레일이 있는데 그 레일 위에도 엄청 많대. 레일 위에서 쳐다보고 있대요. 구경하고 있대, 사람들 연기하는 거를. 그리고 귀신들이 배우를 좋아하거든요. 가수도 좋아하고 엔터테인먼트 쪽. 왜냐면 볼거리가 있으니까 거기 참새처럼 쭈르륵 앉아서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트장 밑에 그 니주에서 막 기어다니고. 기센 사람들은 본인한테 못 붙어서 주변을 괴롭힌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쇼츠로 만든 것도 있잖아요. 기가 세신 분들은 폐가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기가 세면은 이렇게 베리어처럼 이렇게 쳐져 있대요, 보호막 같은 게. 그래서 폐가에 들어가면은 폐가에 상주하고 있던 그 귀신들이 밀려나는 거야, 집에서. 뭐야 밀려나는 거야. 열받죠. 그럼 이 새끼 들러붙고 싶은데 기가 세고 베리어가 있으니까 못 붙어.
약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피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센 사람들은 본인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폐가를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기센 사람들도 역작용으로 귀신들이 기가 세서 탐내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런 거구나. 우리 연애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보통이면 날 좋아할 텐데 쟤는 왜 이렇게 나한테 튕기지? 매력 있네? 이런 것처럼. 물론 그래, 귀신도 어쨌든 애초부터 사람이었을 테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저거 뭔데 기가 세냐? 매력 있네? 하면서 붙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도 기억난다. 예전에 누구였더라? 바람둥이 이미지가 강했던 연예인 이야기인데 지금 가물가물해가지고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지인이다. 천하의 바람둥이였나 봐요. 그 남자가 여자를 만났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걔네 엄마 차를 항상 빌려서 데이트를 했대요. 자기 차는 구리니까 엄마 차는 좀 좋았나 봐. 그래서 데이트할 때 엄마 차를 몰래 끌고 나와가지고 이 여자랑 데이트를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차를 바꿔서 데이트를 하러 가려고 자기의 그 후진차를 갖고 자기 집 앞에 간 다음에 여자친구를 내려놓고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차를 바꾸고 올라오려고, 잠깐 기다려 하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차를 바꾸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던 여자가 보니까 가로등 밑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여자 뭐지? 하고 자세히 보는데 다리가 없었던 거죠. 훅 다가오길래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귀신을 본 거니까. 때마침 차를 바꿔 탄 그 남자친구가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 쓰러져 있는 자기 여자친구를 봤잖아요. 차 문을 열고 뛰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쓰러져 있는 여자친구한테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너도 봤어? 너도 봤어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이 천하의 바람둥이 남자가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야. 전 여친이 있었는데 얘가 진짜 천하의 바람둥이여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한테 붙은 거야. 천하의 바람둥이한테. 그래서 이 남자가 만나는 여자들마다 그 다리 없는 귀신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막 쓰러지거나 혼절하거나 했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봤구나 해서 와가지고 너도 봤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바람 피면 안 돼. 붙을만 하지.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러니까 아무튼 잠수이별하지 말고 그런 거 진짜 하지 마세요. 제일 예의 없는 거야.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 외에 촬영 장소를 이동할 때 장비들이 많겠죠. 장비들이 많으면 그 장비를 운용할 사람들도 많겠고. 근데 이거를 각자의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면은 너무나 막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배우진들은 뭐 밴 같은 데 타고, 그다음에 스태프분들은 버스 같은 걸 대절해서 다녀요. 여러분들 이제 촬영 현장 같은 거 보시면은 만약에 편의점 씬이 있어. 그럼 편의점 근처에 큰 막 버스 같은 거 대절해서 그 문 앞에다가 어떤 촬영팀 붙여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어쨌든 그런 차를 타고 다 같이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스태프분이 이렇게 밖에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밤중에 밖에를 이제 이렇게 하염없이 보고 있는데 어떤 아들이랑 아빠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던 거야. 근데 가다가 이 스태프랑 눈이 마주쳤어요. 봐가지고 애가 너무 귀여우니까 안녕 이렇게 이제 창문 안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밖에서 이렇게 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그러고 나서 꽤 오랫동안 인사를 했는데 이 애가 안 사라지는 거야. 문득 이상하다? 버스가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랑 아들이 그 속도에 맞춰서 계속 옆에서 손잡고 걸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런 것도 있어요. 귀신이었겠죠? 빠른 걸음으로 버스를 쫓아왔을 리도 없고 계속 인사를 하면서 같이 달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버스 창문 썬팅도 엄청 돼서 안 보일 텐데, 그쵸? 안에서 스텝은 분명히 봤겠지만 밖에서 보기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지. 근데 정말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평범한 아빠와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냥 누가 봐도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절대 그건 귀신이다라고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평범했는데 그랬다는 게 이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닭꼬치 핵폭탄 맛 언제 처음 먹어봤냐면 수업 시간인가? 맞다. 그 추억이 있다.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닭꼬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여러분도 그런 거 아시죠? 갑자기 수업하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맨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살짝 나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 친구들이랑 닭꼬치를 먹으러 나갔단 말이야. 근데 그 교감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저희 교감 선생님이 키가 190 정도 되셨었거든요. 좀 마르셨는데 근데 꿀밤을 때리면은 거의 뭐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엄청 아팠단 말이야. 핵폭탄 맛을 몰래 나가서 먹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하면서 학교로 들어왔는데 교감 선생님한테 딱 걸린 거지. 그래서 3명인가 4명 이거 벌 쓰고 핵꿀밤을 여기다 맞는데, 그래서 아직 제가 여기 대천문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좀 들어갔나 봐. 아니 그렇게 진심으로 때리시더라고. 그래서 핵폭탄 맛을 먹어서 혀도 막 폭발해버릴 것 같은데 이 대천문 쪽도 폭발해버릴 것 같아가지고 아주 그게 인상에 깊게 남았어요. 수업 시간에 나가가지고 먹으면은 돌고 돌아서 꿀밤으로 돌아오는 겁니다.